네, 먼저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앞서 보고 오셨죠? 박수범 매니저 그리고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오늘 장 마감하고 나온 좀 뜻밖의 이슈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컨퍼런스 콜도 있었고 이슈들이 산적한데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특징주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FOMC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3% 넘게 밀려났지만 코스피는 1%대로 밀려나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선방해주면서 이렇게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5가지 종목들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의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인 위성 구조개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앞서서 지난 20년 동안 천리안 위성 1호, 다목적 실용 위성 3호와 5호 등을 통해서 위성 구조개 개발 기술과 전문 인력을 확보해 왔었는데요. 앞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우주용 제작 조립 시설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로보스타가 두 번째 특징주에 올라왔습니다. 최근 로봇주들 AI에 밀리면서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나 싶었더니 다시 한번 폭등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로보스타는 13%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도 경신했는데요. 이 밖에도 로보티즈, TPC, 에브리봇 등도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시간을 걸어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 로봇 등이 강하게 올라주는데요. 로봇 관련주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특징주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미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와 스마트폰 판매 둔화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토막 수준이 났는데요. 특히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97%나 급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2거래 연속 순매수 행진을 뒤로하고 오늘 4,800억 원어치 매도 물량을 던져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3% 넘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특징주는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1분기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이 올해가 삼성중공업 흑자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힌 건데요. 성과 추이를 감안한다면 내년 이후까지도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내놨고요. 목표 주가도 7,500원으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JP모건의 매도 의견 보고서에 오늘 시장에서 5% 넘게 하락했습니다. JP모건에서는 현재 카카오페이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핀테크 주식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했고요. 목표 주가도 현 주가의 절반 수준인 38,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네, 5개 특징주들 그리고 그에 따른 뉴스 기사들, 이슈들 쭉 브리핑을 듣고 왔는데요. 오늘도 쉽지 않습니다. 두 분은 어떤 토픽들을 고르셨을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와, 김민수 대표님 사진 너무 잘생기셨네요. 제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AI입니다. AI 요즘 유명한데. 김민수 대표님은 삼성중공업 고르셨고 박수범 매니저님도 아주 잘생기셨는데요. 로보스타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김민수 대표님의 탑픽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러신가요? 삼성중공업. 그러셨습니다. 조선 쪽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 조선이랑 기자재가 네. 요즘에 진짜 안 오른 종목 중에 그나마 좀 갈만하다라는 이런 이슈가 좀 시장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도 경제 앵커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제 픽도 그냥 제대로 잘 보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이것저것 종목 장세, 섹터 장세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조선 쪽도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더니 오늘 또 실적 발표와 함께 불을 뿜네요. 맞아요. 그래서 부러워요, 참. 그렇죠. 네. 이런 단계가 나오게 되면 보통 거의 관심이 없다가 조명을 받는 단계가 나오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후속 매수세가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실적은 별로입니다. 적자가 영업 적자 8,500억. 근데 요즘 트렌드가 경기 민감 쪽에서 실적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 그래, 그건 과거 얘기고
뭐 과거를 굳이 여기서 꺼내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쿨하네요, 시장이. 예, 항상 쿨 시장.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9년 만에 흑자 전환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또 IR에서 밝힌 내용들이 오히려 주가에 대한 기폭제로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실적을 부진하게 이어갔던 대표적인 쪽 하나가 이 드릴십 관련된 쪽이죠. 한때 다 만들어놨는데 안 가져간다. 인도가 안 된다. 예. 예, 이런 쪽에서 한 5척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씩 이제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적자 요인들이 정리가 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제 받았던 수주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실적 좋아지는 부분들이 확인되겠죠. 그런 쪽에서 오늘 보면 또 대우조선해양 이런 삼성중공업 같이 상대적으로 좀 수주를 많이 해서 도크가 꽉 차 있는 업체 말고 조금 여유가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선가 좋다 보니까 이제 받게 되면 수익성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들 쪽에서 반영했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조선주도 뒤늦게 한번 동참하지 않느냐 이런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만 딱 들어봤을 때는 네.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데 철광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조선사들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부분 감안하고서라도 조선주 괜찮게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한번 태클을 거셔야죠. 네. 그래서 일단 비용 관리가 앞으로 가장 또 중요한 상황들입니다. 지금 보통 보게 되면은 비용 관리 관련돼서 이제 인건비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걸 제대로 대처 못했다는 쪽에서 약간 좀 우려의 시각도 있었고 또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그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비싼 성과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은 예전만큼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들이 이어졌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철강석 가격 올라오게 되면 후판 관련된 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성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숙제겠죠. 하지만 과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오른 성과에 대비해서 나오는 흐름들을 반영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부터 뭐 폭등하는 수준이 과거처럼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제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너무 수주와 잘된 모습들 쪽에서 반영되는 과정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주가 긍정적이니까 이 그러니까요. 악재는 좀 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네. 또 판가도 많이 올려놓긴 했더라고요. 음. 삼성중공업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박수범 매니저님을 오늘 로보스타를 꼽아주셨습니다. 좀 오늘 급등한 종목이라 걱정이 되긴 하는데 매니저님 로봇 관련주 네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건지 로보스타도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네, 저는 네.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와. 물론 저점 대비해서 대략 한 60% 정도 좀 올라와 있는데, 네. 뭐 로보스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봇 관련주들이 다들 너무나 잘 움직였어요.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로봇 산업 관련된 뭐 자동화 시스템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뭐 협동 로봇을 비롯한 여러 로봇들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또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적자를 보여주던 로봇 관련 회사들이 뭐 산업용 로봇을 제외한 서비스라든가 여러 로봇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작년에 흑자 전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는 로봇 산업들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관점에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2023년도가 상당히 큰 체인지가 될 수 있는 산업적인 강력한 체인지가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저는 로봇 관련주인 로보스타를 좀 픽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로봇 관련주들 최근에 좀 AI한테 밀리면서 좀 조정받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오늘 시장부터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가 시간을 거래에서도 또 유진 로봇이 뭐 2% 넘게 상승했고요. 로보스타도 2%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로봇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지켜봐도 될지 이 AI 섹터의 순환매가 로봇 관련주로 다시 또 옮겨붙을 수 있을지 대표님 생각 어떠실까요? 네, 로봇계의 스타네요. 네, 매경의 스타는 두 분. 예. 그래서 레몬 리서치의 스타는 감사합니다. 짠 방송은 아니고요. 예, 그렇죠. 그런 요즘 보니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 무지개 로봇, 예, 이쪽은 삼성이다. 로보스타는 LG죠. 네. 지분을 한 33%이 정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LG와의 협업, 특히 요즘 많이 나오는 클로이라고 합니다. 브랜드가 이쪽을 가면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특히 삼성은 먼저 이제 EX1이라고 하는 예전에 힘스에서 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올 변화들을 또 LG 쪽과 함께 시너지를 보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2차적으로 또 시세가 나가는 부분들인데 근데 다 좋은데
뭐 지금 로봇 사업 관련된 쪽에서 가장 핵심은 그거죠. 이제 산업이 커지고 저희가 보통 과거에는 로봇은 산업용만 보고 있다. 그죠. 라는 쪽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사람과 같이 로봇이 움직이는 게 협동 로봇이고요. 게다가 또 잠깐 말씀드렸던 서비스 로봇. 맞아요. 이렇게 주변에서 보이고 있고 시장이 커지다 보면은 당연히 관심을 가지는 게 맞는 상황들이긴 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자리에서 신규로 해서 나 이거 또 한 10만 원대 갈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게 나올 수 있겠냐는 거는 아직은 보유의 관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이쪽이 주축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신 분들이 좀 짧게 끊어가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나. 지금 네. 벌써 시총이 3천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00억도 안 되던 게 1조 5천억까지 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똑같이 대응하기는 좀 이것저것 생각해 볼 거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로봇도 사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굉장히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트레이딩 가능한 아직 유효한 종목 하나 좀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별걸 다 시키시네요. 네. 맨입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엔 요즘에 어떤 가장 또 접목을 잘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의료용 쪽인 것 같습니다. 아, 의료.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이라고 오. 보게 되면 큐렉소 같은 경우. 네. 네, 이게 약간 보조 보행하는데 약간 좀 사고를 당하셨다가 다시 재활할 때 아.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변화 가능성 생각해 보든가 아니면 또 오늘 미래나노텍이 미래컴퍼니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이 회사도 수술용 로봇 쪽에 그쵸. 점점 진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로봇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큐렉소 이 의료용 로봇 관련주들은 좀 다른 로봇 테마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급등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한번 관심 있게 눈여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 화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었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우주항공 산업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내비친 것 같은데, 자, 두 분의 의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노 의견을 주셨네요. 그러게요. 네. 대한항공 일단은 우리 박수범 매니저님 대한항공은 왜 노죠? 일단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리오프닝이 좀 열리면서 실제적으로 항공 물류 쪽에 지금 수주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 물류 쪽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전 세계에서 5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수주 물량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가 네. 리오프닝을 통해서 수주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거기다 이제 화물 운임이 아무래도 수주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화물 운임도 좀 하락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대한항공의 주가에 조금 좋지 못한 역할을 좀 할 것으로 판단되고 뭐 그렇다고 지금 리오프닝이 되긴 했는데 제주항공이라든가 뭐 진에어라든가 LCC 쪽은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 네. 실적이 괜찮아지고 있는데 대한항공 뭐 그동안 또 어떻게 보면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서 실적은 괜찮았어요. 그 커버를 했던 게 항공 물류 쪽이었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아무래도 짧은 노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또 많이 지금 노선이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장기 노선입니다. 단기간에 장기 노선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항공 스케줄이 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단기적인 실적 악화가 예상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대한항공을 좀 대응하기 힘들고 그리고 아시아나와 합병권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네네. 뭐 과거에 우리가 스페인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항공사들을 합병하려고 했었어요. 2020년도에. 그런데 이후에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거부했습니다. 반독점 관련된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 아시아나항공과 지금 합병 문제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들이 과연 유럽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영국도 못했었고 스페인도 못했었는데 과연 한국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가능할까? 그 키포인트는 유럽이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도 지금 현재 대한항공에 대한 주가 움직임에 대한 좀 기대감이 조금 낮아져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주가를 움직이기에는 리스크가 조금은 많은 것 같다. 차라리 LCC 업종을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근데 장 마감하고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확진자가 감내할 만하다면 2월 말 전에는 비자 제한 해제를 검토하겠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렇다면 뭐 면세, 항공업 쪽이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대표님, 뭐 LCC 항공업계 아니면 면세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드디어 그들이 오시네요. 네. 보따리상입니까? 그렇죠. 오셔서 저희 이제 명동을 또 시끌벅적 만들어 주셔야 저희 자영업자분들도 힘나시긴 할 텐데. 맞아요. 거기다가 지금 나오는 내용들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이 상황들이 이제 언젠간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주가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저는 반영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하는 것보다 그때 이제 폭발적으로 중국인들 들어온다 그러면 한번 강하게 움직이겠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여행업계도 마찬가지고 항공업계 특히 LCC 업계도 마찬가지가 좀 어렵다 보니까 자본금 막 늘려놔서 뭐 CB 발행이나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되게 덩치가 무거운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과거에 그러면 2019년 뭐 예전에 나왔던 실적 흐름 이상으로 아주 강하게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시총은 상당히 무거워져 있는 수준이다라고 해서 한번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팔고 좀 실질적인 리오프닝 쪽으로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종목 물어보시겠죠? 아니요. 네. 실질적인 리오프닝이라면 네. 어떤 걸 말씀하세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진짜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았고, 네. 근데 실적은 당연히 리오프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는 것들. 대표적으로 카지노가 조금 더 낫겠고, 오. 네 그리고 또 네. 카지노 쪽에서도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카지노에 들어가는 모니터 같은 경우도 2, 3년 동안 못 운영됐기 때문에 교체 수기가 다 다가왔습니다. 오호. 그러면 그거를 들어가는 회사들 글로벌 1, 2위 하는 업체들 다 국내에 네. 갖고 있죠. 아하. 조목까지 얘기해야 돼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쭉 나오고 있네요,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에 많이 성원해 주시면 네. 종목도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뭐 금방 모니터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나온 김에 삼성전자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삼성전자 뭐 4분기 실적 안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이미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막상 나오고 나니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 줄 몰랐어요. 일단 감산에서 좀 발을 뺀 것이 좀 크리티컬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두 분의 선택은 어떨지 확인해 보죠. 예스. 삼성전자는 예스 의견을 나왔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수호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삼성전자 외국인이 한 12거래 연속 순매수를 하다가 네. 오늘 매도 물량을 강하게 던져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그래도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차피 4분기 어닝 쇼크는 이미 좀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물론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좀 좋지가 못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인텔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서버형 CPU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또 보게 되면 PC용 CPU도 이번에 또 새롭게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PC 쪽이라든가 서버 쪽에 교체 주기가 좀 더 빨라지지 않겠냐. 그리고 DDR5에 대한 수요가 이번 연도부터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리서치에 의하면 지금 현재 1분기 같은 경우에는 DDR5 수요가 뭐 시장에서 한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4분기 같은 경우에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DDR4보다 DDR5가 판매 가격이 20에서 30%가 더 비싸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당장의 어떤 영업 마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뭐 우리가 주가 삼성전자가 계속 내려간다라고 볼 필요는 없고, 저는 솔직히 뭐 삼성전자가 주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저는 땡큐요, 솔직히. 예, 땡큐고, 오히려 6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네.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이제 갖다 부어도 된다. 매니저님,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내려가면 안 네. 됩니다. 예. 추가 매수를 하셔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물타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나면 지날수록 삼성전자가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네.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뭐 지금 당장은 안 좋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데는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반도체는 뭐 선행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 그 그거를- 안에서 삼성전자는 뭐 두 분이 일치가 됐으니까 재미가 없고요. 네. 소부장 그 안에서 IT 단에서 어떤 최선의 섹터가 있다면요. 좀 구체적인 질문을 여쭤보고 싶어요. 맞아요. 이상하게. 뭐 삼성전자보다는 IT 아래다는 섹터들이 조금 움직인다면 더 크게 네. 움직이잖아요. 네. 네. 제 역할인가요, 그게? 네. 종목적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이 분위기인 것 같은데. 결국에 시청자분들 원하는 건 종목이거든요. 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삼성전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감산을 통해서 재고 떨어뜨리고 거기다가 가격 올리고 하는 쪽의 변화를 기대했던 쪽이 6만 원대 위입니다. 그럼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조정 받겠죠. 근데 크게 이탈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이번에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IR 쪽에 나왔던 것 중에서 KPX 투자 그냥 간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웬 자신감입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대표적인 내용이 그 미세 공정 쪽은 계속 드라이브를 걸 거고 그쪽에 하나 EUV 얘기 많이 나왔죠. 네. 그리고 또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하반기 때 물론 이제 스마트폰 쪽에 대한 위축은 나오겠지만 LPDDR5X라고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데 저전력 쪽에 완성이 된 대표적인 그 스마트폰에 특화된 디램입니다. 이쪽이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의외로 스마트폰 쪽의 점유율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또 무기라고 생각들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럼 결국에는 그냥 EUV 선단 공정 나가는 쪽에 강점 있는 회사들 잘 지켜보자. 이거는 하반기에 성과는 충분히 낸다라고 네. EUV. 봐서 EUV만 보면 다 아실 겁니다. 종목들 쭉 나오고 있고요. 네, 많이 올랐지 않아요 이미? 올랐는데 네. 지금 성과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어떤 소모품이다 보니까 네. 장비 쪽보다 이제 소모품 쪽에 대해서 좀 더 빠른 회전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훨씬 더 앞으로 실적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UV 관련해서 종목들 눈여겨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오늘 JP모건에서 매도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참 아쉬워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게 평가를 하니까. 네, 뭐 별로 네. 좋게 평가한 걸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건 그래요. 네, 그럼 두 분의 의견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노의견 주셨어요. 아우, 사실 카카오페이도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일단 네. 카카오 그룹주 자체가 노가 아닐까 싶어서 좀 약간 우려는 되는데 어떤 분한테 궁금하세요? 박순하 매니저님께 여쭤볼까요? 네,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제가 노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지금 국내 시장을 비롯해서 이용자 수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는 있어요.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번 리오프닝을 통해서 뭐 아웃바운드 시장이랑 인바운드 시장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될 것이냐, 그에 대한 소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보면 지금 뭐 소위 얘기해서 경기가 좀 둔화된다는 게 많이 좀 느껴지고 있고 자산 가치가 많이 내려가고 있죠. 부동산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있고 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 위축을 좀 할 수밖에 없고 합리적인 어떤 판단으로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은 조금 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늘고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크게 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알리페이가 또 2대 주주다 보니까 알리페이를 통한 미국에서 중국에서 지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로. 뭐 그런 부분들도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좀 잔존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움직임을 좀 지켜보고 대응해 나가자라는 관점에서 저는 노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어쨌거나 지금 JP모건에서 나온 리포트는 카카오페이를 겨냥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카카오 그룹주들에 미칠 여파가 맞아요. 좀 걱정이 되는데 네. 네, 어떨까요? 이쪽은 이제 카카오페이와 좀 다른 문제 같고요. 네, 카카오페이는 솔직히 이번에 약간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결제한다. 아까 매니저님 말씀하셨던 네네. 것처럼 그럼 이제 환전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은 높았지만 게다가 MSCI 편입 이슈도 살짝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관심 있게 봤는데 역시나 비싼 종목이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이제 부정적인 리포트는 여파가 미치겠구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럼 개별 악재지 그룹주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성장주의 개념적으로 또 같이 가서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펴지면서 성장되는 부각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이제 FOMC 회의를 통해서 약간 또 훼손받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 좀 따져야 되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약간 변동성은 있지만 솔직히 저희가 AI, 로봇 이쪽에 대한 진심인 회사들은 다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벌써 다 연구를 빠르게 들어가고 있고 성과 내는데 저희가 그런 시총의 종목보다는 작은 것 찾고 있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다 준비는 해가고 있지만 이제 성과 나오는 것들을 지켜보게 되면 특히 중요한 거는 매크로 지표와 또 연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 분위기 보고 가되 아직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이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FMC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사실 0.25% 인상은 기정사실화돼 있고 파월 의장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투자자분들의 우려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번 주 밀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려가 있으니까 그동안 잘 갔던 거 좀 제한적이죠. 예, 네. 괜찮을까 이런 마인드가 보인다고 하게 되면 네. 만약에 그 전에 밀린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얘기 나왔어도 괜찮은데 예. 미리 맞아가지고. 네. 때리셨어요? 네. 네, 이런 관점이 나오다 보면은 좀 맷집이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 이상 이런 매파적인 발언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나와도 네. 시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반영을 것이다.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모두 다 확인해 봤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은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